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트럼프가 브릭스에서 러시아를 빼내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새로운 미국과 러시아의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2025년 8월의 어느 서늘한 날,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두 남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상회담이 아니었습니다. 냉전 이후 질서가 붕괴되고 다극체제, 경제전쟁, 그리고 서구 패권의 붕괴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만남은 전환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가 만들어졌는가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역사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도대체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입니다. 주류 미디어에 넘쳐나는 유치한 이야기들은 걷어치웁시다. 수년의 코로나19 선전,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그리고 교육의 의도적인 폄하로 가속화된 서구 대중의 인지 저하 현상은 복잡한 지정학을 단순한 스포츠 경기로 축소시켰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또는 저쪽이 졌다. 이것은 축구 경기가 아닙니다. 체스도 아닙니다. 이것은 핵탄두, 경제 제재, 그리고 수백만의 목숨이 걸린 판 위에서 펼쳐지는 3차원적 현실입니다. 트럼프가 지배당했나요? 아닙니다. 푸틴이 굴복했나요? 절대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이번 회담에서 홍보 효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출구 전략, 엑시 스트래티지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물려받은 전쟁에서 벗어날 길이 필요했습니다. 이 전쟁은 미국 군수품 공급을 고갈시키고 나토를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우크라이나를 서방의 망상이 만연한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서방이 묘사하는 것처럼 침략자가 아니라 수십 년간의 나토 확장, 파기된 조약, 그리고 경제적 방해 공작으로 인해 갈등에 내몰린 합리적인 행위자임을 세계 그리고 자국민에게 입증해야 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펼쳐진 것은 항복이나 승리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상호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이렇습니다. 서방은 패배했습니다. 승자는 도널드 트럼프와 푸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트럼프는 2014년 이후 어떤 서방 지도자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것을 달성했습니다. 러시아와 직접 대화를 재개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수십 년간 미국의 외교 정책을 지배해온 친보수주의자들의 합의, 즉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제재를 가하고 결국 해체해야 한다는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트럼프는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는 것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납세자들이 세금과 군사적 신뢰에 끝없이 블랙홀이 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탈출구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단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차분하고 침착하며 외교적인 푸틴은 마치 어른처럼 행동하며 변덕스럽고 호전적인 서유럽 지도자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가진 주유소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서방을 압도하는 군사, 산업, 기술 초강대국임을 전 세계에 상기시켰습니다. 푸틴은 회담에 참여함으로써 네탄야후와 젤렌스키 같은 진짜 전범들에게 무기를 제공하면서도 전범이라고 외치는 서방 지도자들의 위선을 폭로했습니다. 패자는 유럽과 젤렌스키 그리고 전쟁 설계자들입니다. 서유럽입니다. EU는 종말을 구했습니다. 노르드 스트림, 북유럽 경제통합의 붕괴, 독일의 탈산업화, 에너지 위기, 이민자 유입, 문화적 자멸, 이 모든 것은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자만심에 취해서 러시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무너뜨렸습니다. 한때 제국의 심장부였던 영국은 이제 권위주의적 소아성애자들과 세계화주의자들이 꼭두각시에 의해 운영되는 실패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이슬람 인구 구조의 변화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산업은 과거의 그림자만 남아 있습니다. 유럽은 이제 미국의 속국이 되었고 곧 러시아와 중국의 속국이 될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입니다. 그는 코미디언에서 군벌로 전향한
전향했지만 더 이상 정당한 지도자조차 아닙니다. 그 임기는 1년도 전에 만료되었습니다. 그는 서방의 꼭두각시이며 런던과 워싱턴의 주인들이 전쟁을 요구하자 여러 차례 평화협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트럼프와 푸틴은 그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평화협정을 거부하면 미국의 지지를 잃게 되고 그가 평화협정을 받아들이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젤렌스키 세력은 매달 아랍에미레이트에 숨겨진 계좌로 부패로 만든 돈 5천만 달러를 송금하고 있습니다. 네오콘과 전쟁 강경파들입니다.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사태에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트럼프를 배제하기 위해서 2020년 선거를 조작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사기꾼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전략, 제재, 나토 확장, CIA 주도 색깔혁명은 실패했습니다.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한때 지구상에서 가장 두려운 세력이었던 미군은 이제 거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뚱뚱한 병사들, 정치적으로 깨어있는 장군들, 그리고 텔아비브에서 이란의 미사일 폭발조차 막을 수 없는 무기체계만 있을 뿐입니다. 네 번째, 딥스테이트의 달러 무기화입니다. 3천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차단하는 것은 궁극적인 금융 핵폭탄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미국이 원할 때마다 여러분의 돈을 훔칠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달러로부터의 대규모 이탈입니다. 금, 비트코인, 브릭스 통화 등 석유 달러는 제외한 모든 통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 지배 시대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퇴장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 회담에 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유럽에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그의 행정부에 있는 신보수주의자들, 러시아 관련 거짓말로 그의 첫 임기를 망쳐놓은 바로 그 늪지대의 괴물들은 긴장 고조를 부추겨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우세하고 경제는 회복력이 강하며 그들의 동맹 중국과 이란, 북한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국민들이 끝없는 전쟁에 신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볼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푸틴이 자신의 요구를 제시하도록 놔둔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지어 휴전이라는 아이디어까지 내놓았지만 러시아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지자 공개적으로 이를 철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는 전 세계에 나는 노력했다. 젤렌스키와 유럽은 거부했다. 이제 이건 그들의 문제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트럼프 스타일입니다. 그는 세부적인 내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야기 자체에 관심이 있죠. 그가 방금 만들어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은 떠난다. 유럽은 알아서 해라. 푸틴의 도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푸틴의 전략은 더 단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뛰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서방은 그를 채권 악당으로 묘사하지만 현실은 러시아가 수년간 나토의 공격을 방어했다는 것입니다. 2014년 키예프 쿠데타, 빅토리아 눌랜드와 CIA가 주도한 2014년 키예프 쿠데타를 막아냈습니다. 민스크 협정 파기, 서방이 돈바스 자치권을 약속했지만 파기했습니다. 나토가 러시아 국경까지 확대했습니다. 러시아의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토가 러시아 국경까지 확대됐습니다. 유럽은행에 보관된 러시아 자산 3천억 달러가 도난당했습니다. 푸틴은 알래스카에서 잘난 척도 위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돈바스, 헤르손, 자포로지아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며 오데사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지구상 어떤 군대보다도 드론전에 잘 적응해 왔습니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그리고 남반구 국가들과 동맹은 이제 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푸틴이 트럼프에게 최후 통첩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서방이 러시아 영토 이익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전쟁을 계속하든가 러시아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은 위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푸틴이 트럼프에게 비밀리에 했을 법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개적인 발언은 외교적이었겠지만 사적인 대화는 거의 종말론적이었을 것입니다. 정확히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러시아의 역량과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180도 입장을 바꾼 것을 바탕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바로 이것입니다. 핵 옵션. 푸틴은 트럼프에게 러시아가 포세이돈 같은 1억 톤급 수중 핵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드론은 미국 양안에 방사능 쓰나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10개 이상의 탄두를 탑재하고 모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는 사르마트 ICBM을 언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30분 안에 당신 나라를 끝장낼 수 있습니다. 정말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극초음속 악몽입니다. 러시아는 올해 슈니크 미사일 시스템 마하 20에 가까운 속도로 비행하는 비핵 탄두를 발사하는 올해 슈니크 미사일 시스템은 현재 양산 중입니다. 각 미사일은 36개의 개별 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각 탄두는 지상이든 지하든 거의 모든 표적을 증발시킬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상상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씩 발사할 것입니다. 월요일에는 항공모함, 화요일에는 나토 기지, 수요일에는 백악관을 발사할 것입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멈출 때까지 말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의 종말입니다. 러시아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서방은 더 이상 보낼 무기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붕괴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메시지는 우리는 오데사를 점령할 것입니다. 우리는 노보로시아 전체를 점령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일 것입니다. 트럼프는 허세를 부리긴 했지만 멍청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이러한 위협을 듣고는 망설였습니다. 휴전 협상은 사라졌고 수사는 누그러졌습니다.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지역적 자살행위에 전념하는 듯한 정신나간 유럽 지도자들에게 전쟁을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시킬 것입니다. 하이마스도, 에이테켐스도, 패트리어트 포대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어차피 쓸모가 없습니다. 미국은 분쟁에서 손을 떼고 유럽이 그 여파를 감당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 푸틴에게 패했지만 금융적으로는 패권을 유지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브릭스에서 러시아를 빼내어 미국과 러시아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 금융의 축을 만들 것입니다. 브릭스가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들려고 하지만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는 완전히 붕괴하고 있고 인도 경제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브라질과 남아프리카는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브릭스에서 러시아를 빼내어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새롭고 강력한 세계 권력의 축을 만들 것입니다. 트럼프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 국채에 대한 새롭고 사실상 영원한 수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새로운 신뢰관계가 달러 기축통화와 세계 권력의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붕괴로 인해 브릭스는 존재 자체가 의미를 잃고 있습니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미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세계 질서가 중국을 분할하고 세계를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친선과 번영에서 한국의 역할은 분명하고 강력할 것입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정상회담이 한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